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허가로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여야는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북미 실무협상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혀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광복절이나 한글날을 기념한 일명 애국심 마케팅을 펼쳐온 스타벅스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계열사와 관련된 서모스 보온병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무척 덥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남부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어제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우려에 이렇다 할 언급을 내놓지 않아 왔습니다. 조진희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니시나가 도모오미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계획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매일 170톤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 That TEPCO will run out of storage capacity by 2022, in 3 years' time. Rationale for having to find a solution, in other words, discharge.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 한다는 그린피스의 주장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구술서를 전달하며 일본의 공식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니시나가 공사는 그린피스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며 일본이 원전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한국 측의 언급도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주일 외교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를 또다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이후 두 번째 수출 허가입니다. 이번에 허가된 양은 6개월 분량으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고순도 불화수소와는 달리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출 규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당장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을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일본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28일 시행 예정인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제 보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승인이 띄엄띄엄 이뤄지고 있는 데다 여전히 다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싸늘하게 돌아섰던 한일 외교 장관이 약 3주 만인 내일 베이징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아쿠아일로의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팽팽한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내일 베이징에서 다시 만납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장관의 회동이 주목받는 건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도 확전을 자제한 채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한국의 대화 의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 물꼬가 터질 경우 지소미아 유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우리 군의 대규모 독도훈련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회담은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충남 청양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24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옥상의 배관 덮개 쪽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늦은 시각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저녁 8시 반쯤에는 충남 청양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 50대 여성 윤모 씨가 숨졌습니다. 화마는 집을 완전히 태운 뒤 40여 분 만에 잡혔고 경찰은 여성이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호대교에선 30대 남성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빚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밧줄을 이용해 남성을 먼저 다리에 고정시키는 등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어 남성을 대화로 설득한 뒤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신질환 진료 이력 등을 조회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그젯밤 구속됐죠. 그런데 경찰이 이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칠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수를 하러 온 피의자에게 다른 경찰서를 가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까지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결심한 모텔 직원 장모 씨. 장 씨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택시에 올랐습니다. 장 씨는 택시기사에게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고양경찰서 대신 서울에 있는 큰 경찰서로 가달라고 부탁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에 내린 피의자는 경찰관이 당직 근무 중인 안내실로 들어가 자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무슨 일로 자수를 하려는지 묻자 피의자는 강력반 형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직 경찰관은 무슨 사건인지도 또 신원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그런 경찰들은 이곳 말고 일선 경찰서에 있으니 가까운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혼자 돌려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1분 만에 안내실을 나와 다시 택시를 잡아 탔고 종로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자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마음을 바꿨더라면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칠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수를 했기에 망정이지 도주를 하거나 또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범인이라든가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찰은 당직 경찰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당초 어제 결정하려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정신병력 여부와 주변인 진술 등을 좀 더 살펴본 뒤 오늘 오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남북 평화 경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진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일본을 거쳐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평화 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그릇에 빗댔습니다.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까지 쏘며 강하게 반발했던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남측과 대화를 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일본을 거쳐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주 중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 접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한 시점에 나온 소식인데 북미 간 줄다리기 속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연장 이유로 미국인이 체포와 장기 억류 등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처음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건 2017년 9월 1일입니다. 당시 북한에 17개월 동안 장기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연장됐던 여행 금지 조치는 이로써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대북 압박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회사인 서머스의 모회사 지분 50% 이상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서머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회사 소개란에 한국 소비자들에게 밀착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서머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일본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서머스 코리아는 일본의 서머스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일본계 기업입니다. 일본 서머스의 모회사는 타이오 닛산으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계열사가 지분의 50.59%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의 구매가 일본 전범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탓에 노노재팬에서는 서머스를 이미 불매운동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코리아를 붙이고 기업 소개에 한국을 강조해 일본 기업인 줄 감쪽같이 몰랐다는 반응도 있지만 점점 더 견고해지는 불매운동을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불매운동이라고 생각되고요. SNS의 발달로 인해서 그 결집력과 파급력이 굉장히 강력한 불매운동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자발성이 토대가 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불매운동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물결은 이륜차 업계로까지 번졌습니다. 일본 브랜드 이륜차의 비중은 한국 업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크지만 국내 수입 업체들은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이 끝날 때까지 수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혼다, 스즈키, 야마하 등 일본산 브랜드 오토바이 위에 노 아베가 선명한 팻말이 덮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국내 33개 이륜차 수입업체로 구성된 한국 수입 이륜차 환경협회 측이 일본산 오토바이 수입 전면 거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본 기업의 브랜드가 한국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며 대림과 KR, 구효성이 연간 60만 대를 생산했었는데 전멸했습니다. 경제 보복에 대한 항의성으로 이륜차 수입 거부 및 불매운동을 선언한다. 이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일본산 오토바이 4대를 쇠몽둥이로 부수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사기를 그만 치기 바란다. 아우면은 뻥어라! 협회 측은 최근 야마하가 생산한 지 3년도 지난 2014년식 재고 이륜차를 2017년식으로 둔갑시켜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 판매했다며 이 와중에 경제 보복까지 자행하는 건 부도덕하다고 개탄했습니다.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줄면서 당장 매출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소매 상인들도 이번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끝나지 않는 한 당분간 이륜차 수입업계의 일본산 거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올해 추석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역창구와 온라인 등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매 대상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승차권이며 예매 가능 시간은 온라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역창구 등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오전 8시에서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칸마기 천에 먹물 같은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근처에 있던 경비원에게 제압됐고 기물 파손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3회 이천 포럼이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어제 개막해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SK그룹은 올해 포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딥체인지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천 포럼은 SK 구성원들이 세계적 석학,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혁신 등을 토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연례 심포지엄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나 뮤지컬 관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의외의 무리가 뮤지컬을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미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극장 안 10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줄을 맞춰 얌전히 앉아 있는데요. 미동도 않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야말로 공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이 강아지들은 도우미견으로 장애인 관객을 돕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데요. 인파를 해치고 자리로 안내하기, 부산한 주변 소음과 음식 냄새 무시하기 등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곁에 있으면 극장 나들이도 어렵지 않겠네요. 미국 뉴욕의 한 거리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따뜻한 현장으로 가보시죠. 맨발로 걸어가는 백발의 남성. 뉴요커들 사이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패션인 걸까요? 지난 18일 한 녀석이 자신의 SNS에 거리에서 달리기를 하던 노인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젊은 노숙인에게 줬다며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연이 알려지자 미국 누리꾼들은 너무 감동적이라며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할 참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부산대 일부 교수들이 친일 발언을 해 책임을 묻는 학내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한 북콘서트에 참가한 부산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며 뻥튀기 되고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함께 참석한 다른 부산대 교수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부산대 동문과 교수들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배우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파견과 관련해 소속사 대표에 대한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 측은 문보미 대표가 실무적인 조언을 했을 뿐 두 사람의 결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소속 배우 및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합의나 선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소속사 홈페이지에서 구혜선 씨의 프로필이 삭제된 가운데 진실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사람에게 곁을 주고 사람 말을 잘 따르는 이 동물. 강아지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집 안에 털이 복실복실한 동물 한 마리가 있습니다. 목줄을 메고 산책을 할 때도 있고요. 휘파람을 부르며 손짓하면 잽싸게 주인에게 달려오기도 합니다. 이 동물 혹시 강아지 아닌가요? 아니요,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는 야생에서 살던 성격이 많이 남아있어서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데요.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여우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 발명품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레이저빔이 천장 위에 뭔가를 겨냥합니다. 뭘 비추고 있는 거죠? 바로 모기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발명된 모기 위치를 감지해주는 레이저빔이라고 하는데요. 방 안에 모기가 몇 마리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레이저빔만 있다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면서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이것만 있으면 밤마다 모기에 시달릴 일은 많이 줄 것 같네요.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한 할머니가 큰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도전에 나선 걸까요? 하얀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어디 식당이라도 들어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할머니,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은 거라는데요. 다이빙용 안경과 장비를 착용하는 할머니. 그대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지상으로 무사히 착지까지 거뜬히 소화해내는데요. 몸도 불편하고 연세도 많으시지만 그 도전 정신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밤더위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오늘도 낮엔 서쪽 지역에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 호남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속초 27도, 동해 26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차차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남해안과 영남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서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에서는 50에서 100mm, 경북 남부에서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에선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지나겠고요. 영남에선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해상에서 폭넓은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막다가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점차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 공기 많이 선선해졌죠. 이 시각 서울 23.5도, 춘천 21도,
대전 23.7도, 안동 21.3도, 대구는 24.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서산 32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강릉 28도, 울진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